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통치 방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국제 정치에도 관여하고 인사에도 여론을 반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에서 북한 이슈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곧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LA타임즈 한국 지국장을 오래 했던 바브라 드믹스 씨가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뒤 가장 중요한 회담이라고 뉴욕타임즈 사설이 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중국이 미국보다 회담에서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보편적 시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 일에 개입하지 않겠다던 미국 우선주의 틀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죄 없고 아름다운 아기가 숨지게 했다면서 화학무기를 쓴 시리아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논란이 많은 수석전략가 스티브 배넌을 국가안보위원회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는 언론이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가 아니라 배넌이라고 지적하는 것을 무척 듣기 싫어했다는 가십성 보도도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장남이 총기 그룹 모임에서 뉴욕 주지사에 출마할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로버트 리안 후보가 34지구 연방하원 의원 결선에 진출하자 정치계와 언론에서는 놀라움이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놀람은 한인 커뮤니티가 뭉칠 수 있었다는 것이고 가장 큰 장애는 후보 자신이 다른 커뮤니티에 얼마나 다가서느냐라고 LA타임즈가 지적했습니다. 이스라엘 테니스 팀 멤버인 아랍 소년.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에 실린 이 글은 스포츠는 인생과 세상을 바꾼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어떻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사흘째 미국 신문에 실린 사진을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오늘 하나가 아니라 여러 그 신문,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얼굴, 그리고 얼굴의 반은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의 그 얼굴을 조합해서 싣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아주 그 평범하죠. 세계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사진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슈이기도 한데 오늘 그 뉴욕타임즈 사설에 실린 사진을 보면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4분의 3 정도 한 사람의 얼굴에서 차지합니다. 그래서 눈, 코, 입이 전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4분의 1 정도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왼쪽 측면 눈, 코, 입도 없고 다만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 윤곽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하나의 얼굴로 만들어주는 그런 모양입니다. 뉴욕타임즈 갖고 계시면 한번 봐주세요. 그만큼 이제 아무런 사진 설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과 내일 트럼프 대통령과 이틀 동안 만나는데 더 그 많은 것을 지금 그 쥐고 있고 좀 입장도 좋다고 할까요? 그런 것을 그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미국 뉴스를 보면은 두 가지가 주목되는데 첫 번째는 미국과 중국 이런 이슈가 완전하게 미국, 한국, 세계의 공통적인 뉴스가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시리아 문제인데 최강대국 미국 대통령의 세계에 대한 시각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대통령이 되기 전과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주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있는 것이겠죠. 해서 본인이 미국 대통령으로서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일을 전혀 그 개입하지 않는다던가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대통령이 바꾸고 있고 그리고 이처럼 대통령의 시각이 바뀌는 것은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본인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보니까 직접 그전에는 사업만 하느라고 안 보였었고 보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이 보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변이 이러니 저러니 얘기를 하니까 아무리 그 페이크 뉴스 하더라도 또 그 언론들이 지적하는 것을 대통령이 안 듣는 듯 하지만 전혀 안 듣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앞부분에 먼저 즐거운 마음으로 전해드리겠는데 먼저 그 북한 이슈를 중심으로 한 미국과 중국 국가주석의 만남입니다.
제가 선전하기 싫어서요. 그저 저는 플로리다 주의 대통령 별장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대통령 되고 나서 11주가 됐는데 9주일을 플로리다주나 아니면 뭐 버지니아에 있는 본인의 집 내지는 별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세금이 이만저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선전을 너무 많이 선전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선전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선전하기 싫습니다. 대통령, 부자 대통령의 별장. 아무튼 그 별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부부를 환영하게 됩니다. 그 전에 오늘 아침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함께 다친 미국의 그 참전 용사들 가족들과 부통령 부부와 함께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개인 관계를 그 회복도 어느 정도는 해야지 되고요. 아무리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가 미국에 해를 끼치는 것만 바로 잡지 그 다음에는 나는 몰라 하는 것이 굉장히 유권자에게 캠페인 기간 동안에는 어필됐습니다만 그렇게만 일할 순 없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그 캠페인 동안에 무역뿐만이 아니라 저 나라는 그 나라의 그 돈이요, 화폐를 조작한다. 요즘 그 중국이 그런 거 잘 안 하고 있어요. 수출이 너무 나빠져서 수출을 늘려야지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중국에서 가져갈 것만 다 가져간다 그러면서 미국을 강간하는 국가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 기후변화 등의 이슈가 있고 해서 서먹서먹한 관계부터 일단 회복을 해야지 될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북한 이슈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오늘 뭐 폴리티코를 포함한 많은 그 미국의 주요 언론은 이번 회담에서 기본적으로는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위치는 중국이 미국에 비해서는 훨씬 유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주석이 되기 전에 부주석일 때도 미국의 그 오바마 대통령과 만났고 그리고 이제 적어도 그런저런 이유로 현대에 성공한 미국의 3명의 그 대통령을 이미 만나서 회담을 해보고 뭐 같이 지내기도 하고 캘리포니아주에 와서는 오바마 대통령과 걷기도 하고 했었던 사람이잖아요. 잘 알죠. 그리고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여러 가지를 꼼꼼하게 준비를 하는 나라인데 그에 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장관 정도 그리고 그 주변 사람만 인선했을 그 수준이지 중요한 실무팀이 없습니다. 중국에 관한 전문가도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포함해서 장관, 강요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꼼꼼하게 준비를 했겠어요. 다만 이제 그 사위인 자레드 쿠슈너에게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이 자레드 쿠슈너도 아버지가 이제 그 불법 선거자금 준 것 민주당 그런 것에 대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 뭐 대학교 다닐 때 그리고 이제 직후 22살, 3살 이때부터 사업을 한 사람인데 지금 36살밖에 되지 않았고 어떻게 국제적인 감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키울 수 있었겠습니까? 정부에 관한 여러 가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위에 의존을 많이 하지만 사위와 국무장관 렉스 틸러슨이 오늘 내일 다 동석을 하는데 렉스 틸러슨도 국제 감각이 있을 리가 없죠. 비즈니스맨으로는 엑슨모빌 회장이었기 때문에 있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국무장관보다도 자레드 쿠슈너를 훨씬 더 믿고 있는데 불행한 것은 미국으로서는 두 사람 다 외교적인 경험이라는 게 전혀 없다는 것. 경험 없는 사람은 그야말로 빵 하나도 정말 경험이 많고 정성 들여서 수십 년 동안 일했던 사람과 비교할 때는 잘 만들지 못합니다. 집에서 빈대떡 하나 부칠 때도 빈대떡을 오래 반죽을 해야지만 그 이제 쫄깃쫄깃한 맛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은 경험하지 않고는 모르는 건데 그런 뜻에서 이제 그 잡지 폴리티코가 중국이 훨씬 그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 적어도 그 수십 년 동안 이제 여러 가지를 일을 해왔으니까요. 그리고 그래서 어디서 잠을 자는가 이런 것까지도 중국 측에서 이제 미리 다 그 요청을 해서 미국 대통령의 호화스러운 별장에서는 잠자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별장에서 뭐 초대하는 사람이 오라고 하니까 가기는 가지만 팜비치에서 아마 잠을 자는 것 같아요. 오늘 그리고 이제 다시 또 뭐 그 별장으로 가서 미팅을 하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다르고 그리고 뭐 당연히 아베 신조와 쳤던 골프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자체가 골프를 치지 않으니까 공산당에는 골프가 굉장히 그 부패와 연관된 화려한 스포츠이기 때문에 골프 선수는 키우지만 국제사회에서 스포츠로 힘을 그 갖기 위해서 본인들은 골프를 치지 않으니까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바브라 드믹스라는 그 서울 지국장을 오래 했고 가끔 요즘에는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글을 보내는 것 같은데 굉장히 이제 그 무게가 있는 글을 그 쓰고 있죠. 북한 이슈가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그 외교적인 것에서 대통령으로서 테스트를 받게 되는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본인이 사실은 북한 이슈에 관해서는 전문가인데요. 인터뷰를 통해서 이 기사를 썼는데 제가 그 개괄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분들은 뭐 많이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일단 지금 미국의 입장이 전쟁은 절대로 북한과 치를 수가 없다. 북한의 뭐 핵무기를 제외하고 재래식 그 보병 부대만 하더라도 그야말로 비무장지대에 있는 그런 요원으로 미군의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약 3만 명과 또 서울 인구가 2,500만 명 되잖아요. 그런 그 사람들에게 너무나 그 큰 해가 되기 때문에 이긴다 하더라도 도저히 치를 수 없는 것이죠. 전쟁이. 이런 부분이 지금 한국의 그 대선에서 야당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보수적인 여당은 그 별로 그 귀담아 듣지 않고 있는 이슈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새로운 이슈도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옵션이 다 북한 이슈에 대해서 테이블 위에 올라왔다는 게 그게 이제 94년 이후에 클린턴 대통령조차도 그 이제 제네바 협약을 하기 전에 영변을 공격할 것인가를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 다 공격해서 어떻게 파괴해도 너무나 그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었던 김정은과 뭐 햄버거나 먹으면서 얘기해 볼 수 있어 한 이것도 지금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하지 못할 그런 옵션이고 지금 중국이야 뭐 마오쩌둥 시대부터 그야말로 그가 그 자신의 군대를 한국전에 보낸 1950년 이후에 뭐 북한과 여러 가지 요즘 조금 뜨악하다고는 하지만 관계를 지냈었던 이런 이제 사람의 그런 국가와 지금 오늘 이제 그 회담을 하게 되는 것인데 중국으로서는 미국이 그 멕시코와 국경이 그렇게 길듯이 중국도 뭐 만만치 않아요. 850마일 북한과 국경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북한이 무너지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그 중국과 회담을 하는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렵다는 얘기죠. 이제 경제 제재 같은 것을 조금 더 하게 되는 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의 그 회사에 대해서도요. 그리고 중국이 북한의 그 경제 활동은 다 안다고 봐야지 되죠. 이래저래 중국 은행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중국을 들여다보고 영향력을 그 북한에 대해서 다 갖고 있는 북한을 들여다보고 그런 그 중국과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하게 되고 중국의 그 북한 정책은 공산당의 중앙위원회에 비밀 해외국이에서 다 관장을 하고 있는데 공산당 중앙위원회 비밀 해외국이 그 중국 외교부보다 훨씬 이 문제에 있어서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이요. 이 점을 그 바브라 드믹 씨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무부와 국무부 장관보다 아무 경험이 없는 자신의 36살 사위에게 중국 이제 북한 이슈까지 맡기게 생겼습니다. 거의 오늘 회담 끝나고 나면은요. 뭐 50% 확률이 있는데 그런 것과 중국 그 공산당 내부의 비밀 해외국이 마찬가지다. 자레드 쿠슈너의 사단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나 또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두 명의 알파 메일이기 때문에 이 알파 메일이 같은 방에서 서로 이기려고 성과를 가지려고 싸우는 것이 정말로 아주 그 긴장감이 있는 회담이라고 얘기를 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미 갖고 있는 그 이슈 자체가 이제 중국 은행에 대한 제재를 하는 그 정도밖에 더 있을까라고 지적을 하고 로버트 갈루치 전 이제 북한 대사 얼마 전에 그 이 사람이 쓴 글을 직접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바브라 드믹스 씨가 그때 썼던 그 글에서 핵심만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군사작전은
성공할 수가 없다. 그 무기 같은 것을 워낙에 그 북한이 지하에도 많이 숨기고 흩어져서 숨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그리고 사람이 죽는다. 미국으로선 참 하기 힘든 일이에요. 미군도 죽는다. 에 포함이 되는 거죠. 미국이 북한을 공격을 하고 나면.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때 강조를 했었던 미국이 냉전 시대 러시아가 핵무기 3만 개를 갖고 있었어도 싸움으로 풀지 않고 결국은 이렇게 이제 그 러시아가 스스로 무너지게 오래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했었는데 지금은 그래봐야 북한이 핵무기 12개밖에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거 러시아와 했었던 그것보다도 훨씬 인내심을 갖고 하면 쉬울 수 있다. 94년도 미국이 일단 그 클린턴 대통령이 공습하자 영변을 하고 결정했었을 때 지미 카터 대통령이 쫙 가가지고 협상을 했었잖아요. 핵 동결하는 거. 그 뒤에 이제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을 조지 부시 대통령이 알았었고 속인 것이죠. 그것을 알고 그 뒤까지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아서 오바마 대통령 때도 그랬고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할 수 있는 일은 외교적인 협상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갈루치가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때는 몰라서 속았는데 미국식으로 약속하면 아무리 그래도 좀 지키겠지 했는데 이제는 속아봤기 때문에 속이지 못하도록 그 이제 그 백업 플랜을 해놓으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 발사 능력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가마다 의견이 지금 군에서도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고 물론 개발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는 것에 이제 인정을 하면서요. 그래서 아무리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도 북한에 대해서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좀 아니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오늘 그 뉴욕타임스 사설이 대통령이 된 뒤에 가장 중요한 미팅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게 될 텐데 역시 바브라 드믹스와 마찬가지로 뉴욕타임스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외교적인 특히 미국에 있어서 굉장히 경험이 많고 항상 그 계획대로 한다는 것, 그 트럼프 대통령과 좀 다른 점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기후변화 이슈에 있어서는 이미 미국이 지금까지 가져왔었던 국제적인 리더십을 시진핑에게 빼앗겼다고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파리에 가서 여러 가지 회담을 주도하고 있는데 에이 아니다 하고 지금 다 뭐 오일시 주도해라 석탄시 주도해라 하는 식으로 풀어주면서 우리는 그거 몰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뉴욕타임스가 사설에서 중국에 뺏기지 말고 다시 코스를 바꿀 것을 대통령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 이슈를 탑으로 회담에 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적절한 결정이고 또 피하기 힘든 결정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이제 중국이 북한에 압력 넣지 않으면 미국이 북한 핵 이슈를 단독으로 행동해서 풀어보겠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절대로 중국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미국의 말을 회담한 이후에 들어주겠지만 평양에 압력 넣는 것이요. 그러나 평양이 붕괴할 정도까지는 압력을 넣지 않을 것이다. 아주 그 기본적인 것이죠. 지형적인 위치에 따라서 또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지도부가 바뀌기 전에는요. 그리고 중국으로서는 남한이 주도하는 통일을 현재 원하지 않고 북한이 워낙 약하니까 남한이 이제 그런 것을 주도를 할 땐 경제가 현대 사회를 이끄는 힘이니까요. 그럴 경우는 남한의 미군이 주도해 있기 때문에 중국이 그것을 원치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미국과 중국은 장기적인 그 해결점을 본다면 기회는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해놓은 그 개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란과의 핵 협상과 비슷한 것인데 북한이 더 이상은 미사일 테스트라든가 핵무기 생산을 중단하도록 하고 이게 이제 트럼프가 좀 생각을 바꿔야지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제 거기까지 북한 이슈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걱정을 합니다. 뉴욕타임스도 역시 팀이 없다 하는 거. 팀이 없기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중국 이슈에 대해서도 코스를 바꾼 것을 약간 그 칭찬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그 얘기를 많이 해오고 대만 총통과 전화도 하고 하다가 나중에 아니다. 우리 그 수십 년 동안 해왔었던 그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했었으니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안심을 하는 그런 그 투였고 다시 한번 그 지적을 하는 것은 이번 그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트럼프의 사위인 자레드 쿠슈너에게도
테스트가 될 것이다. 회담 장소부터 회담 안건 모든 것을 자레드 쿠슈너가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의 뭐 가이드라인이라고 할까요? 코치라고 할까요? 아니면 서로의 협의와 여러 그 논의를 거쳐서 이번 그 회담을 셋업을 했기 때문에 자레드 쿠슈너 사위에게도 테스트다 하고 뉴욕타임스가 사설에서 지적했습니다. 잠시 뒤에 오늘 여기까지 커버를 하려고 했는데 잠시 뒤에 이 문제와 천하무적이라고 불렸었던 한 사람이 이 사람의 얼굴을 그동안 많은 그 미국과 해외 언론이 트럼프 얼굴과 오버랩 시켜서 누가 대통령인가 하고 물어왔었죠. 그 천하무적이 지금 천하무적 자리를 내려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조금 더 봐야지 되겠죠. 스티브 배넌이라는 백악관의 대통령 수석 전략가. 전쟁을 너무나 좋아해서 손자병법과 마가박 기타를 읽는다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저도 이 두 책을 다시 읽었고 조지 오웰의 1984년도 다시 읽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의 위치가 지금 위치와 파워가 조금 그 흔들리고 변화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34지구의 연방 하원의원 선거는 코리아타운에는 너무나 그 중요한 의미를 많이 주고 있는데 저는 어제 퇴근길에 어떠한 사람마다 다 그 큰 일이 끝나고 나서 하는 일이 있잖아요. 저는 제가 좀 해야지 된다는 의무감이나 소중하게 생각되는 그런 하나의 이슈에 대한 챕터가 끝나면 놀거든요. 집에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나와서 저희 동네 옆 동네에 있는 커피숍에 가서 커피도 마시고 맛있는 것도 먹고 책도 읽고 하다가 그 옆이 또 길세디오 그 시의원의 그 헤드쿼터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멀지 않는 곳에 있는 곳이 지미 고메스 현재의 주 하원 의원이고 로버트 리안 후보와 본선에서 겨루게 될 그런 그 후보가 사무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도 정말 그 주워 듣기도 했고 하는데 그에 관한 이슈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그 여론이라든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가 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어제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시리아에서 시리아 대통령이 반군을 잡는다 하면서 화학가스 그 국제사회가 금지시킨 그런 것을 써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숨졌잖아요. 가장 어린 그 피해자가 9개월 된 쌍둥이라고 하는데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그 대사 미국 대사가 어제 이 사진들을 유엔에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오늘 그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는 미국판, 유럽판, 아시아판 전부 일면에 이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가 사진 들고 있는 그 사진을 아주 크게 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미국 AP통신과 인터뷰하는 것 들어보니까 현장에서요 29살의 남성이 뭐 내 자녀, 브라더 2명, 3명의 조카, 시스터 인로 전부 눈앞에서 잃었는데 먼저 이제 다른 뭐 브라더 뭐 이런 사람들을 잃고 나서 10분 뒤에 내 아이들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시리아 대통령이 러시아와 친하고 러시아가 여러 가지 그 무기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을 하고 또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뭐 러시아 대통령의 지도력 이런 것 같은 것을 칭송을 하고 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을 때 백악관이나 그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에서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미리 군사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비난을 했고 그러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무책임하다 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얘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뭐 옆 나라인 터키에서 여러 가지 그 증거 대통령이 자국민을 향해서 그런 그 살상 무기를 사용한 것 또 목격자의 얘기도 있고 하니까요. 아무리 러시아가 반군 무기 공장에서 새어나온 그런 가스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사람이 있는데 그게 그 역사가 그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가려질 수는 없잖아요. 대통령이 한 것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 그 대사도 이렇게 그 비난을 하고 나서 또 이제 그 누가 얘기를 했나요? 네, 공화당의 그 일리노이주가 지역구인 의원이 아담 그 킨징거라는 의원도 참 그 우리 행정부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부끄럽다. 시리아를 비난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나중에는 이제 그 국제 이슈니까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러시아 이제 오늘 내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 참석하고 나서 러시아 방문하잖아요. 가서 러시아에게 바사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 가기 전에 미리 한번 그 경고를 한 거예요. 모스크바에 도착하기 전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요르단의 그 킹 압둘라 2세 왕과 같이 그 기자회견을 할 때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 케미컬 공격이 너무나 정말 그 무고한 사람들에게 여자, 어린아이, 이분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쓰는 표현이잖아요. beautiful 하는 beautiful little babies. 그런 베이비들한테까지 어떻게 화학 무기를 쓸 수 있는가 하면서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그것이 당신이 참지 못하는 그 레드라인. 국제사회에서는 그 마지막 마지노선을 레드라인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 레드라인을 넘은 것인가. 시리아 대통령의 그 행위가 했더니 여러 면에서 그 레드라인을 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스티브 배넌이라는 자신을 대통령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한 백악관의 수석 전략가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렸는데도 국가안보위원회 회의에 날마다 참석하게 했잖아요. 아무런 정치적인 사실 경험도 없고 국제적인 경험, 군 경험도 없는데 그래서 그때 사실은 그 오늘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 보도를 보면 그렇게 멤버로 하자마자 바로 후회를 했대요. 대통령도 사실은 그 기구가 무엇을 하는 건지 잘 몰랐을 테고 했는데 그래서 바로 이제 내릴까 하다가 그러면 또 여론이 어떻게 될까 싶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 사이에 점점 스티브 배넌이 해왔던 여러 가지 이슈 예를 들어서 이민 행정명령 2번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죠. 헬스케어 무효안도 실패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반면에 사위에게 점점 힘이 실리면서 스티브 배넌이 사위에게 밀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위가 지금 백악관에서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국가경제보좌관 아주 젊은 친구죠. 게리 콘과 같이 이렇게 힘이 커지면서 스티브 배넌의 힘이 눌리면서 그 사이에 또 그 러시아와의 관계 때문에 마이클 플린이라는 국가안보보좌관이 사임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 뒤를 이은 HR 그 맥마스터가 군인으로서 절대로 스티브 배넌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 결정적인 그 결론을 내릴 때 알지도 못하고 정치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 군사 이슈 같은 것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의 힘이 작용을 해서 결국은 스티브 배넌이 어제 이렇게 그 자리에서 뭐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죠. 오늘 그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것 보니까 약간 뭐 가십성이긴 한데 스티브 배넌이 나를 이 국가안보위원회에서 나가라고 하면 나는 수석전략가 자리도 그만두겠다. 이렇게 거의 그 위협적인 발언도 했는가 봅니다. 그런데 뭐 나가지 않을지는 모르겠고요. 아직 안 나갔고 그런 그 정도의 일들이 있었고 더군다나 뉴욕타임즈가 보도하는 것 보니까 대통령이 되자마자 계속 뭐 시사주간지 타임을 포함해서 영국 언론 스티브 배논이 그 대통령이다. 마치 이 당시에 그 한국에서도 대통령 탄핵, 최순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스pen갈리와 같다. 그 소설의 주인공이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조정을 해서 실제적으로 파워는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것. 대통령은 그야말로 허수아비다. 꼭두각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대통령을 굉장히 화나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도 그렇잖아요. 오늘 그 뉴욕타임스가 사설에서 표현한 것처럼 알파맨이잖아요. 그 알파맨이기 때문에 자신만이 어떤 그 웨스트 윙에서 넘버 원이면서 only powerful man이어야지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배넌 대통령이라고 하고 뭔가만 하면 저 스티브 배넌이 다 기획한 거라고 하니까 굉장히 기분 나빠했었다고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스티브 배넌은 내렸고 근데 아니 릭 페리는 그 자리에 왜 두나요? 릭 페리 지금 에너지부 장관이고 에너지부 없애겠다고 했었던 본인이 대통령 예비선거에서는요. 캠페인 할 때는 전 텍사스 주지사 국가안보위원회에 이제 배넌 내리고 그 사람을 이제 추가로 들여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여론을 생각하고 있고 지금 한인에게 정말 그 중요한 것은 오늘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보도를 보면은
사진이 오늘은 순서가 로버트 리안 후보가 먼저네요. 그리고 그 아래 지미 고메스 후보 현재 이제 3선인 재선 그 하원 의원이 나와 있는데 6월 6일에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어제 제가 이상하다고 말씀드렸고 또 그 로버트 리안 그 후보도 아직 더 계산돼야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5,504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더 계산돼야지 될 그런 그 우편 투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600표 정도 차이로 2위가 됐고 3위와도 뭐 한 2,700표 차이 이 그 로버트 안리 후보가 더 많았는데 그 3위 후보는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사설에서 공식적으로 지지를 했고 저소득층 주택 문제 같은 거 참 많이 일했었던 그 여성 후보예요. 그래서 일본 타운에서 라프 신보도 로버트 리안 후보에 대해서 좋게 기사를 써줬지만 그 다음 날 보니까 저페니스 커뮤니티에서는 마리아 뭐죠 이름이 무슨 맨 끝에는 돈데요. 그 후보를 그 지지를 그 일본 커뮤니티에서는 했었던데 그 후보가 결국은 또 이제 로버트 리안 후보와 함께 전화 통화하고 후원해주겠다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이 기사를 보면은 코리안 아메리칸이 뒤에서 많이 밀어줬고 그 힘이 정말로 커서 많은 사람들이 그 놀랐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원래는 이 지역이 그 샌더스가 힐러리 클린턴에게 이긴 지역인데 그래서 샌더스보다는 어떻게 보면 선거 결과 샌더스 캠프에서도 일을 했었고 샌더스를 지지했었던 사람들이 다 지금 이제 뒤로 물려났고 두 사람 결국은 인종 대 인종, 라티노 대 코리안 아메리칸의 대결이 되게 됐다. 그야말로 인종 정치의 101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티노 유권자가 50%가 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백인 인구가 많지는 않지만 라티노 히스패닉계가 아닌 백인 인구는 10%밖에 안 되지만 유권자는 30%가 지금 그 백인이고요. 아시안 유권자가 인구는 19.3%인데 16% 유권자고 16% 가운데 6%가 지금 한인 유권자거든요. 그래서 한인 유권자들이 다 힘을 모아주니까 여기까지 온 것에 너무 놀랐다고 하고 앞으로도 변호사이기도 하고 시 커미셔너였던 제임스 리안 후보가 지미 고메스 주 하원 의원에게 이기려면은 이게 코리안 파워가 얼마까지 더 갈 것인가? 예비 선거에서 했었던 유권자 등록 그리고 조기 투표 같은 것은 성공했다고 LA 타임스가 평가를 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네, 마리아 그 카빌도군요. 마리아 카빌도도 이제 후원을 할 테고 다른 이제 진 예비선거에서 그런 후보와 함께 또 어떻게 그 지미 고메스가 멕시칸 아메리칸이잖아요. 마리아 카빌도도 멕시칸 아메리칸이고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요. 그래서 끝까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일해 왔었고 이렇게 다른 그 코리안 아메리칸이 아닌 인종의 특히 라티노에게 어떻게 로버트 리안 후보가 다가갈 것인가 이게 지금 키워드라고 했고요. 지금 투표율 한 15%는 될 것으로 봤네요. 지금 그 UC 버클리의 그 코리안 아메리칸 교수 이태규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남가주에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이 우리를 대변할 목소리가 없다는 것에 굉장히 그 헝그리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 데이빌 류 시의원도 한인들이 많이 모아줘서 됐다는 이런 것들이요. 그런 이슈 등등을 얘기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아는 내용이고요.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면. 그래서 이제 로버트 리안 후보가 아웃사이더로 마치 인사이더와 마찬가지인 지미 고메스 그 후보와 싸우게 됐는데 어제 제가 그 지역 지미 고메스 후보의 지역 그리고 이번에 34지구도 지미 고메스 그 하원 의원 지역구의 반 정도는 차지해요. 그래서 그의 지역구에서는 이제 표를 많이 가져갔고 코리아타운을 포함한 아시안계 지역구에서는 이제 이 로버트 리안 후보가 많이 표를 갖고 왔는데 로버트 리안 후보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이제 다른 데까지 많이 선거 캠페인을 펼칠 만한 워낙에 이제 늦게 이 선거에 다른 후보보다 들어가기도 했고 해서 제가 어제 길세디오 의원 그 사무실에도 가보고 지미 고메스 이런 쪽 그 헤드코로도 가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방송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굉장히 놀랐어요. 물론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뭉칠 것이라고는 예상을 했지만 워낙에 쟁쟁한 후보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로버트 리안 후보가 3위 후보를 2,700표 이 정도나 차이를 두고 그것도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지미 고메즈를 제치고 공식으로 지지한 후보인데 이제 예선에서 이길 줄 정말로 그 상상하지 못했었다는 그런 평이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많은 미국의 전국적인 구조도 그렇고 코리아타운만 보더라도 파이를 생각하세요. 동그란 파이를. 이것을 이렇게 조각을 뭐 몇 개로 내고 6개로 내고 해서 코리안들은 뭉칠 수가 없게 소수인종들은 이제 더 크게 보면 다른 인종까지 뭉칠 수가 없게 지금 선거구가 그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데이빗 류 후보가 LA 최초의 코리안 아메리칸 시의원으로 당선이 됐고 이제는 그 로버트 리안 후보가 여기서부터 파이를 넓혀가는 거죠. 시의원이 아니라 연방 하원 의원으로 나가는 것인데 숫자상으로 보면 코리안 아메리칸이 다 나가면 당연히 돼야지만 됩니다. 본선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점차 차츰차츰 지금 단거리가 아니잖아요. 스프린트가 아니고 마라톤을 하는 거잖아요. 2달이면은 마찬가지로 그 마라톤으로 볼 수 있어요. 이번에 예비선거 기간과 비교를 해보면. 그래서 마라톤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차분차분 더 그 말씀드리면서 함께 우리가 그 조개진 그 파이를 어떻게 우리의 파이로 만들 것인가 점점 그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그 미국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그러니까 맏아들이에요. 뉴욕의 주지사로 나갈 수도 있다 하고 이 사람이 굉장히 사냥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F6 랩이라는 건 클럽에서 뉴욕에 있는 그곳에서 이제 클럽 멤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코끼리 사냥도 하고 악어 사냥도 하고 뭐 악어 꼬리도 자르고 코끼리 꼬리도 자르고 해서 사진 찍어서 본인 그 트위터에 올리는 사람이잖아요. 정치 야망에 대해서 이제 함께 있던 사람이 물어봤을 때 한 얘기입니다. 아버지처럼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뭐 100명 가운데 1명 상원 의원 얘기하는 거죠. 또 뭐 수백 명 가운데 1명 하원 의원이 되고 싶지는 않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캠페인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과연 뒤에서만 얘기를 해야지 되는가? 뭐 가끔 그 트위터 같은 것에 의견을 얘기를 하면서 해서 그거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한 것이고요. 지금은 이제 동생 에릭과 함께 트럼프 오가니제이션이 이제 비즈니스 잖아요. 그것만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2018년도에 마리오 쿠모 뉴욕 주지사 재선해야지 되는데 이 사람도 2020년 미국 그 뭐 대선 후보로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2018년에 그럴 수도 있는 것인가 하는 거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뭐 사위도 정치인은 아니지만 정치인보다 더한 그 정치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여동생도 이방카도 그렇고 하니까 본인도 생각을 그런 말을 또 저렇게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미국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역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친구인 팍스뉴스의 오피니언 리더고 또 그 쇼 호스트인 빌 올라일리에 대해서 뉴욕타임즈와의 여러 가지 뭐 인터뷰하면서 이슈가 많았는데 한 가지 얘기한 것이 팍스 진행자 그 빌 올라일리 그 사람 잘못한 것 없다. 내가 잘 아는데 하면서 2002년 이후에 여러 가지 케이스로 여성들과 성희롱 내지는 뭐 폭행 그런 것 때문에 $1,100만 주고 합의한 이 내용이요. 절대로 그 사람은 그런 일을 했었을 수가 없다 하는데 어제 그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가 예를 들어서 그 백악관 비서실장이요. 공화당의 그 전국위원회 의장이기도 했던 그 라이언 스프리버스도 그 자리에 있었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 그리고 또 한 사람 쿠시너 그 사위와 친한 경제자문 게리 콘도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빌 올라일리가 여자들하고 합의를 하지 말았어야지 돼. 이게 그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민주당의 맥심 워러스 그 연방 하원 의원이
참 또 비난을 하죠. 더군다나 빌 온라인이는 그 맥심 월터스가 어떤 그 얘기하고 연설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과 막 그 얘기하다가 뭐라고 얘기를 했지 어떻게 생각해 하고 누군가가 물어보면 나 그 무슨 말 했는지 안 들려 뭐 가발만 봤을 뿐이야라고 얘기를 했으니 맥심 월터스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굉장히 강한 여성인데 대통령이 그렇게 말한 것이 하나도 놀랍지 않다. 대통령 자신도 여자에 대해서 아주 흔한 커멘트 같은 것을 많이 했었던 사람 아닌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 남자가 그 남자다. 비슷한 사람들이다. 뭐 이 정도 얘기를 하면서 더 강하게 상습적으로 그런 일 저지르는 사람들은 감옥에 가야지 된다고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미국 사람들이 얘기 많이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지금 부통령의 경호원이 경호 근무 시간 중은 아니었지만 이제 오프 듀티 시간에 메릴랜드 호텔에서 나오다가 체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호텔의 그 매니저가 지금 룸 한 군데서 이상한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좀 그 확증이 든 뒤에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 룸에서 다 뭔가를 하고 나온 이 남자를 체포를 했는데 호텔 방 밖에서 나왔을 때 이 사람이 부통령의 경호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뭐 지금 당연히 무기 압수되고 정직 처분 받았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아랍보이가 이스라엘 테니스 팀에 있는 아랍보이 이게 그 파홈이라는 콜롬비아 유니버시티에서 협상 분쟁 해결에 관한 석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쓴 그 글입니다. 말하자면 기고문인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어렸을 때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 시민으로 살면서 두 개의 나라에서 살았기 때문에 너무나 아이덴티티의 혼란을 느꼈는데 8살 때 아버지 어머니가 스포츠밖에 없다 해서 이제 여러 그 이스라엘 소년과 아랍 소년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위한 국가대표까지 됐고 미국의 그 퀴니피의 대학교 커네티컷에 있는 곳에 와서 요즘 뭐 여론조사 많이 하는요 테니스 장학생으로 와서 미국인들에게 여러 가지 그 스포츠가 얼마나 그 파워가 있는가 하는 것을까지도 배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같은 팀에서 같은 보트에서 얘기를 하면 언어 장벽도 없고 예를 들어서 컬럼비아 대학교의 모던 도이치라는 교수가 얘기를 한 팀이라는 게 수영 너가 하면 나도 하고 너가 빠지면 나도 빠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스포츠에서 있어서 스포츠는 무슨 그 언어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또 뭐라고 말해주는 것도 없이 어린이들에게 꼭 테니스가 아니라도 공만 던져주면은 뭐라고 할까요? 할 줄 아는 것, 다 그 룰 같은 것이 생기고 아름다움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유엔이 정한 국제 그 스포츠의 날이래요. 개발과 평화를 위한 그런